나는 이가 약해서 충치에 잘 걸린다. 혹은 나는 잇몸이 약해서 피가 잘 난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팩트는 세상에 약한 치아는 없고 약해서 피나는 잇몸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균 때문에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균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조용근연구소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충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충치는 단순한 치아 문제를 넘어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의견도 분분해서 오히려 혼란스러운 충치, 충치의 원인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에는 세균이 붙어 삽니다.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끼가 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어항 유리 안쪽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미생물들은 딱딱한 표면에 자리를 잡고 번식을 하는데 이를 바이오필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생명체들이 겹겹이 층을 형성하고 막을 만드는 거죠. 이 바이오필름은 어디에나 생깁니다. 수도관 안에도 생기고 물이 담긴 유리컵에도 오래 방치되면 미끈미끈한 막이 생깁니다. 이처럼 딱딱한 치아의 표면에도 구강에 사는 미생물들이 막을 형성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우린 이것을 플라그라고 합니다. 충치를 일으키는 균들은 바로 이 플라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벌레충, 이치, 벌레 먹은 치아라는 의미의 충치는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충치는 주로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이 주범인데요. 사과벌레가 사과를 파먹어서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충치를 상상하신다면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의 앞자를 줄여서 S 뮤탄스라고 부르는 이 균은 치아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맛없고 딱딱한 치아를 좋아하지 않고요. S 뮤탄스도 맛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듯이 이 균은 단 음식을 좋아합니다. 특히 사탕, 초콜릿, 탄산음료와 같은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이 세균들이 더 활발해집니다. 먹을 게 많아지니 균수가 증가하고 활성도도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충치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문제는 이 세균이 달달한 것을 먹고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당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유산균이 김치를 발효시켜서 시큼한 산성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이들의 배설물이 강한 산성물이라 딱딱한 치아를 녹이는 거죠. 부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의 공식적인 이름도 치아 우식증입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S 뮤탄스를 없애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 세균들이 당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이 세균을 없애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균은 우리 몸에 사는 상주균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항생제를 써도 이 균만 죽일 수 없고 영구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숫자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칫솔질을 하는 이유입니다. S 뮤탄스가 많으면 이들이 형성하는 산성 물질도 많아지겠죠. 칫솔질은 이들의 숫자가 많아지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치아에서 이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규칙적이고 바른 칫솔질은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S 뮤탄스의 먹이인 당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우선 섭취하는 당의 총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30g 이하의 당 섭취가 권장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각설탕 10개 정도의 양입니다. 얼핏 각설탕 10개가 많은 것 같지만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각설탕 9개 정도라고 하니까 30g 이하로 당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치아 표면에 살고 있는 S 뮤탄스가 설탕을 못 먹게 하는 방법인데 이 또한 칫솔질이 하는 기능이죠. 칫솔질을 해서 세균과 함께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당 성분을 떨어뜨리는 거죠. 음식물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같은 당이라도 치아에 잘 달라붙지 않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 성분이 치아 표면에 오래 있으면 이들은 S 뮤탄스에게 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의 설탕을 먹더라도 주스 형태로 마시는 것과 캔디 형태로 빨아먹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끈끈한 젤리, 오래 빨아먹는 사탕같이 치아 표면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치아 오식증은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같은 당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도 점도가 낮은 형태로 섭취하면 치아에 잔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치 발생 기전에 중요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333 칫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333 칫솔법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면 최소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333 칫솔법이란 식후 3분 안에 하루 3번, 3분씩 칫솔질을 하는 것인데, 각 숫자가 어디서 의뢰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씩 짚어보면서 그렇다면 바른 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S 뮤탄스가 당을 먹고 산성 물질을 만들어서 치아가 부식되기 시작하는 pH 5.5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 3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3분 안에 칫솔질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식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체만 해도 3분 이상이 걸립니다. 식사하는 동안에 이미 치아 부식이 시작되니까 식사 후 가능한 빨리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3분이란 숫자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탄산수나 레몬주스 같은 산도가 있는 음료나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칫솔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아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을 하니까 하루에 3번 칫솔질을 하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후 무조건이라는 접근 방법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장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만약 불가피하게 하루에 단 한 번만 칫솔질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잠들기 전입니다. 인류는 칫솔이 발명되기도 전에 칫솔 없이도 살았습니다. 동물들도 칫솔 없이 살고 있고요. 칫솔 없이도 치아 건강이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치아는 입안 근육과 침에 의해서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혀와 입술 안쪽, 그리고 뺨 안쪽 근육들의 움직임, 즉 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근육들은 치아를 청소해 줍니다. 또한 침은 음식물을 치아 표면에서 씻겨내어주고, 침 안의 버퍼 시스템은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을 중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든 동안에는 이 두 가지 기전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타액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충치균이나 다른 미생물에 대한 보호 기전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꼭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루 2번만 칫솔질 할 수 있다면 그 2번째 칫솔질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칫솔질은 하루 최소 2번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침과 취침 전입니다. 충치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른 칫솔질과 더불어 치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불소가 함유된 치약이 충치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는 20세기에 의학계가 일구어낸 가장 위대한 인류 건강에 기여한 성과로 인정될 정도입니다. 불소는 자연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량 원소입니다. 물에도 녹아있고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실제로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를 처음 발견한 것도 미국의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충치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역학조사를 통해 그 지역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불소 농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해서입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농도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주 안전한 양이 들어있고 치약은 콩 하나 정도 사이즈만 짜서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도 칫솔질을 하고 난 다음 치약을 뱉어내는 교육이 가능하다면 어린아이부터 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인데요. 칫솔질 후 물로 입을 헹굴 필요가 없습니다. 칫솔질을 마친 다음 입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것만으로도 치약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고, 치약은 칫솔질을 하는 동안에 나오는 침에 의해서 이미 상당히 희석이 된 상태입니다. 양치 후 물로 헹구지 말고 극미량의 불소가 입안에 잔존하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치아 건강에 바람직합니다. 입안을 헹구지 않는 게 영 찜찜하다면 가볍게 물로 헹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충치가 S 뮤탄스라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이 세균들이 당을 먹고 만들어내는 산성 물질이 치아를 녹여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칫솔질은 세균의 수를 억제하여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배워봤습니다.
또한 같은 양의 당을 섭취하더라도 캔디나 젤리 같은 치아에 오래 잔존하는 제형을 피하고 칫솔질은 잠자리 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